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4.8%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봉쇄로 정부 목표치에 못 미쳤는데요. 다만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다소 높았습니다. 중국 경제 동향과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박수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연구원 박수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중국 1분기 경제 성장률 4.8%. 시장의 예상보다는 좀 높다고 하는데 그래도 코로나 봉쇄의 영향으로 조금 둔화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네, 우선은 코로나 봉쇄의 영향은 아마도 4월에 조금 더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도 2분기 GDP가 조금 더 타격이 불가피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오늘 1분기 GDP 말고도 3월 실물 경제 지표가 같이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3월 실물 경제 동향이요. 네. 그래서 소매 판매는 역시나 마이너스 3.5%로 역성장을 기록을 했지만 그래도 산업 생산이나 고정자산 투자는 호조를 나타내면서 그래도 네. GDP 성장을 좀 같이 끌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3월 산업 생산 5%로 괜찮았는데 소비, 그러니까 소매 판매가 3.5% 줄었다면 이 줄었다는 것은 내부적인 중국의 소비가 경제에 차지하는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소비가 조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봉쇄 때문에 줄어든다면 성장률 좀 만만치 않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2분기부터가 저는 조금 더 본격적인 우려와 이 경기의 하방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선은 시장 반응 자체는 그래도 그 1분기 경제 지표가 나온 후에 일부 지수가 상승 전환하면서 좀 나쁜 흐름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예. 오후에 추가적인 부양 기대감이 확대되면서 조금 더 그런 시장에서도 부양 기대감을 더 원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았다 그런 거예요. 네. 지난 1분기 성장률 4.8% 혹시 내역을 살펴본다면 어떻게 좀 분야별로 좀 분석할 수 있을까요? 분야별로는 제가 오늘은 준비를 다 제대로 네. 하지 못했는데요. 네. 우선은 전반적으로 3차 산업, 서비스 산업이 조금은 약간 타격을 받았고 1차 산업, 2차 산업 자체로 봤을 때에는 1차 산업이 조금 더 성장을 했고 2차 산업, 특히나 제조업단이 좀 타격을 받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증시에서 부양의 기대감이 있다는데 지난주 금요일이죠. 중국 중앙은행 인민은행이 지급 준비율, 그러니까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맡기는 돈에 대해서 돈의 그 비율을 정하는 지급 준비율은 낮췄는데 네. 1년 만기 정책 금리는 동결했다. 이런 뉴스가 네. 전해졌잖아요. 이 네네. 어떤 통화 정책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우선은 이 중국이 기대하고 있는 금리 인하의 방향이 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예. 아까 말씀하셨던 MLF 금리라고 하는 1년 만기 정책금리인 MLF 금리는 동결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은행의 지급 준비율은 약 25bp를 인하를 해서 시장에 또 장기 유동성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더 남은 금리가 있습니다. 이번 주 20일에 발표될 LPR 금리라고 하는 LPR. 중국에서 예. 네네네 사실상 중국의 기준금리 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LPR 금리는 MLF를 기반으로 해서 플러스 가상금리로 선정이 되는 건데 네. 우선은 MLF 금리를 동결을 시켰기 때문에 LPR 금리도 인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향방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선은 중국에서도 지준율 인하 등의 다양한 통화 정책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면서 지준율 인하에 대한 부분 정확하게 언급을 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준율 인하는 이미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들이 시장 기대치에도 사실 못 미치는 것은 맞습니다. 원래 시장에서는 50bp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 약 네. 중국 돈으로 1조 2천억 위안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00조 원 정도를 기대를 했는데 그거의 절반밖에 공급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네. 우선 남은 것들은 20일 LPR 금리를 우선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지만 네. 이 기대폭도 조금은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일 발표 예정인
대출 우대금리 LPR 이게 사실은 경기 부양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굉장히 중요한 금리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연구원님은 이 금리를 좀 인민은행이 낮출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네, 그런데 우선은 저는 사실 뭐 낮추긴 하더라도 저는 낮추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얼마를 인하할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낮출 거냐? 네,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중국 위주의 통화 정책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서도 연준에서도 굉장히 공격적인 금리 인상 기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또 미중 장기 금리차, 10년물 국채 금리차가 역전되는 현상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이 조금 더 인하를 한다. 좀 강하게 인하를 한다. 미국은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이 현상들이 나왔을 때는 외국 자본이나 지금 글로벌리 봐야 될 자금들이 중국보다는 미국 시장 쪽으로 자금이 더 몰려갈 가능성이 충분히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중국이 아마 모를 리가 없고 이미 경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금리폭을 인하하는 데에서는 약간은 말은 세게 하지만 소극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금리 차이 축소나 이런 것들을 좀 걱정하기 때문에 낮춰야 할 상황이지만 제대로 많이 못 낮출 거다. 네, 그런 전망들이 그렇습니다. 많군요. 네. 그런데 지금 대출 우대금리를 낮추고 이제 앞으로 20일 날 많이 낮춘다는 가정으로 또 중앙은행이 지급 준비율을 낮춘다면 돈을 이렇게 많이 푼다는 얘기인데요. 이 지금 코로나 봉쇄가 계속되니까 돈을 풀어도 나가지 못해서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통화정책 그렇습니다. 효과 어떤 기대한 만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우선은 뭐 작년 말부터 중국이 굉장히 뭐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 지방의 특별채를 조기로 많이 발행을 해서 투자를 많이 했다라는 점이 사실은 작년 말부터 나왔던 부분인데 그렇게 집행을 했던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서야 그 수치들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지금 돈을 푼다 그래서 당장 부양 정책의 효과를 얻기에는 분명히 힘들 것이다라는 부분들은 맞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점점 좀 시간차를 두고 효과를 나타내는 데까지는 그래도 한 2, 3개월 정도의 시간을 보고 그때 수치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 효과를 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봉쇄 또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글로벌리 지금 중국이 봉쇄 때문에 굉장히 더 악순환이긴 하지만 그래도 분명 피크를 찍고 줄어들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좀 이런 상황들이 그래도 지나가줘야지 좀 그런 효과들이 더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봉쇄의 영향이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2분기에 더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요. 1분기 성장률 4.8%. 혹시 시장에서는 2분기 성장률은 어떻게 예상들을 하고 있나요? 우선은 아직 전혀 예상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3월 말부터 4월 지금 현재까지도 상해 봉쇄가 아직 풀리지 않고 있고 최근 들어서 뭐 자동차 산업들에 대해서 밸류체인 타격이라든지 관련 반도체부터 해서 여러 지금 산업들이 봉쇄로 인해서 가동 재개가 불가피한 점이 중국 내에서도 굉장히 우려로 반영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수치들조차도 지금 약간 중국 기관들이나 글로벌 IB들도 지금 2분기 수치는 약간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인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금리를 만약에 낮출 경우에 미국과 금리 차이가 줄어들거나 그러면 외국 자금이 미국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 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중국 증시가 부진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을 중국 증시 살 수 있는 뭐 최적의 좋은 때다. 이렇게 보는 투자들도 좀 있다면서요. 지금 중국 주식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 동향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뭐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중국, 홍콩 둘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은 맞습니다. 5년 평균치보다도 낮은 수준이거든요. 근데 저는 다만 2분기까지는 변동성이 더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슈가 좀 반영된 수준이라고 해도 뭐 코로나 봉쇄 조치로 인해 무너진 좀 경제 지표라든지 기업 실적이 또 다시 한번 좀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더 저가가 아닐 수도 있다 말씀을 아, 드리는 거고요.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책 발표 그러니까 이제 시기보다는 실제 경기 부양에 반영되는 시간을 고려해서 2분기에는 보수적이지만 3분기나 4분기 정도부터는 그래도 반등할 수 있는 공간,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외국 자금이 중국 시장에 조금 덜 들어오는, 혹시 빠져나가는, 줄어드는 그런 트렌드입니까? 그런 상황입니까? 네, 현재로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2021년까지는 역대 최대 외국인 매수 유입이 들어왔다라고 환호하던 시장이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뭐 이런 금리 이슈도 있고 중국의 코로나 봉쇄 상황도 있고 러시아 이슈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네.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들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굉장히 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좀 많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까지는 올해 들어서 지금 한 4개월 반 정도 지났는데 올해 들어서 최근까지는 외국인들이 매도세로 전환은 한 것은 맞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매수 상위나 매도 상위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그래도 중국이 장기적으로 성장하려는 방향에 대한 저가 매수 유입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중국에 주식 투자하는 중학개미들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선은 제가 한국예타업결제원에 좀 들어가서 해외 주식 거래 데이터를 살펴봤는데요. 우선은 중학개미님들이 저도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우선 상위 50개 종목 중에서는 거의 홍콩 쪽에 조금 더 많으시고요. 중국 본토는 거의 전무하긴 하더라고요. 또 그래도 보면은 차이나 전기차, 그러니까 어쨌든 중국 본토 종목들을 다 합쳐놓은 차이나 전기차 ETF 규모가 굉장히 컸고 예. H지수 기반 ETF를 좀 많이 거래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뭐 거래는 홍콩으로 하실지언정 중국 쪽에 같이 투자하시는 거는 맞구나라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도 마찬가지로 차이나 전기차에 대한 방향성은 우리 중학개미님들도 같이 좀 좋게 바라보시는 것 같고요. 최근에 좀 변동성은 크지만 장기적 방향으로는 저는 전혀 흔들림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중국에서 정책 수혜주의 일환인 전기차나 태양광, 뭐 그리고 인프라 관련 투자 관련주들 그리고 소비 관련 음식료 정도의 기업에는 여전히 꾸준히 관심을 가져보셔도 밸류에이션 매력도나 그리고 반등의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이 가격 면에서 좀 매력적이다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와 또 가격 변동성이 클 것 같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신중론. 자, 투자자들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까요? 이런 때. 우선은 좀 두 개의 방향으로 투트랙 전략으로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변동성이 조금 기술주, 태양광이나 전기차보다는 조금 덜 할 수 있는 음식료나 소비주가 지금 굉장히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은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예전 대비해서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기술주보다는 변동성이 조금 덜합니다. 어느 정도 하방을 지켜가면서 좀 같이 변동성을 좀 방어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도 같이 좀 방어용으로 담아 가시면서 그리고 또 이런 음식료나 이런 중국에서는 백주나 음식료 업종들이 굉장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방어주로서 그리고 중국의 소비 반등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그리고 인플레이션 수혜주 이런 용도로 같이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전기차나 태양광 지금 많이 조정받았더라도 저가 매수 전략으로 장기적인 부분들을 보시면서 같이 투트랙으로 담아가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경제 동향과 투자 전략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수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